안녕하십니까? 동일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 1학년 학생 여러분, 교사 박태환입니다. 10월 2주차 1학년 성공적인 직업생활 온라인 1차 시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교과서 221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좌측에 보시면 대단원 5 근로관계와 산업안전, 중단원 1 근로관계와 법, 중단원 2 고용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 중단원 3 산업안전과 재해예방, 중단원 4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있는데 이번 주 시간에는 중단원 1 근로관계와 법, 중단원 2 고용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224페이지를 펼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관계와 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노동자가 내가 여름철 내내 당신 회사를 위해서 허리가 실처럼 가늘어지도록 야근까지 하면서 일을 했는데 왜 약속한 만큼의 임금을 안 주세요? 분명히 시간당 12,000원을 주기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야근비는 왜 안 주세요? 자, 노동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위에 사장님이 난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이 없고 이미 최저임금으로 다 지급했잖아. 난 근로기준법대로 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가져오든지 하고 제발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난 노래 부르러 가야 돼. 자, 여기서 개미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며 배짱이는 근로기준법 중에서 무엇을 위반했나요? 근로관계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자,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일하는 시기는 졸업 후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 근로자로서 일을 할 텐데 자, 여기서 개미가 잘못한 것은 자, 교과서 237페이지를 보시면 표준근로계약서라고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사장님과 같이 합의하에 서로가 납득할 만한 선에서 합법적인 선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정황상 보면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언급한 걸로 봤을 때는 자, 이 개미 측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이 개미 입장에서 제대로 안 쓴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개미가 실수한 점으로 이제 보이고요. 이제 배짱이인 이제 사장님은 자, 구두상으로 개미에게 자, 이렇게 시간당 12,000원 주겠다고 구두상으로는 약속을 한 걸로 정황상 보이는데 자, 이거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구두상의 얘기고 실제로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12,000원 이제 시간당으로 작성이 안 돼 있으면 배짱이 사장은 최저시급대로만 개미한테 줘도 이렇게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배짱이는 자,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제 이런 이제 근로급여 이제 이러한 이제 부분 임금이 조금 이제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과서 225페이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관계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전에 앞서서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자, 쉽게 말하면 사장님인데요. 근로자의 여러 이익에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 즉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 담당자. 자, 쉽게 말하면 사용자는 사장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자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노동자라고 설명했는데 자, 노동자가 근로자입니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는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경제 활동이 유지됩니다. 자, 여러분들 근로관계 도표를 보시면, 자,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 사장님과 근로자가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용자 사장님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그에 따른 근로자에게 돈이라는 대가를 제공하는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재화의 가치가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가치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에 의한 노동의 교환 과정은 노동시장을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사회에 필요한 노동력을 원활하게 공급합니다. 또한 높은 임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경쟁을 통해 노동력의 질을 계속 높여 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노동력을 단순한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하기도 쉽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노동을 통해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으며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이를 통해 삶의 의의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노동의 가치를 누군가는 높은 임금에 둘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안정성에 중심을 두기도 합니다. 개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가 운영되고 유지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느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노동가치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26페이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조합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하자면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자, 노동 3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노동법과 근로관계법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을 통해 회사로부터 선택받아야 하는 근로자는 근로관계에서 상대적인 약자가 되기 쉽고 인권을 침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법은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근로자들이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여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법규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크게 집단적 근로관계법과 개별적 근로관계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집단적 근로관계법이 근로자 스스로 노동조합 등의 단체를 구성해 불합리한 대우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법이라면,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근로관계에 대해 국가가 좀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사용자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자, 노동법에 대해서 도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적 근로관계법 대해서 알아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협의회법이 있겠습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기준법, 두 번째 선언법, 세 번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네 번째 직업안전법, 다섯 번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여섯 번째 산업안전보호법, 일곱 번째 최저임금법, 여덟 번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8가지가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관계법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근로관계법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근로문화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227페이지 수행활동 1 노동 3권은 여러분들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노동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해 조사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용어 검색하시면 다 나올 겁니다. 자, 다음으로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다음은 한 인터넷 사이트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업을 하고 싶을 때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 이 두 가지 설문 결과를 통해 여러분들이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에 파업 사진에 대한 생각과 그 이유를 말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나름의 생각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영어 정리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서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228페이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자, 가사 사용인, 가정부, 정원사, 파출부 등은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이란 국가가 근로 조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기준을 지키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즉, 근로자가 직장에서 받는 모든 대우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근로자 보호의 기본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근로기준법은 일하면서 누려야 할 최저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이 기준보다 좋은데 이 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겠습니다. 만약 근로계약 중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아까 전에도 선생님이 설명하였는데 근로기준법은 상시 무조건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일부만 적용됩니다. 자, 다음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는 부여 의무가 없겠습니다. 생리휴가는 생리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가산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 지급, 임금 지급 의무가 없고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해고 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 가능하고 해고 서면 통지는 근로자 해고 시 서면 통지 의무가 없겠습니다. 이것이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그만큼 이제 노동의 이런 좀 자유롭습니다. 좀 해고도 이런 좀 불이하고요. 근로기준법 주요사항은 채용 및 근로계약은 서면 계약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 부씩 보관해야 하며 오른쪽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도 물론 가능하고요. 자, 근로기준법 채용 및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229페이지를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하면 자,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용자는 이 서류를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청소년 연소근로자 해당 연령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연소근로자 만 18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만 19세 미만 2016년 기준이 되겠고요. 최저임금위원회 임금계산기를 통해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손쉽게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습기간의 임금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의 경우 최장 3개월간 10%의 감액이 가능하고 단 근로기간과 소습기간은 서면으로 합의된 경우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일 시작 전 준비시간은 작업도구 준비,
작업 지시, 회의 조회 등이 있으며 일 끝난 후 정리 시간은 청소, 판매, 대금 정산, 물품 정리 등이 있으며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은 식당, 의류 판매점, 병원 등이 있고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및 연수 등이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임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명칭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 임금 지급의 원칙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퇴직금은 현금인 돈으로 또는 은행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주어야 하고 매달 한 번 이상 월급날을 정해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월급 전액을 회사를 그만뒀다면 그만둘로부터 14일 이내에 자 이렇게 이제 주어져야 하겠습니다. 위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건 이제 퇴직금을 말하는 거겠죠. 퇴직금은 그만둘로부터 14일 이내. 자,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 한도의 임금으로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은 전 산업, 전 업종, 전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되며 나이, 성별, 근무기간 등에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최저임금의 범위는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2020년 기준 최저월급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5%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2020년 최저임금은 최저시급 8,59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 올해 2021년 최저임금은 자 8,720원으로 나와 있고요. 자,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2022년 최저임금은 자, 2021년에서 5.1% 인상한 9,160원까지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최저일급을 계산할 때는 이 최저시급 1시간당 기준으로 8시간을 계산하면 자, 8,590원을 계산하면 하루에 68,720원이 되겠고요. 최저월급은 자, 이 최저일급에서 또 이렇게 주 유수당 포함해서 290원, 209시간 기준으로 179만 5,310원이 되겠고요. 최저연봉은 자, 이 달 최저월급에서 곱하기 12개월을 하면 자, 2,154만 3,720원이 최저연봉이 되겠습니다. 자, 소정액 자, 근로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일한 시간에서 휴게시간, 점심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에는 실제 작업시간뿐만 아니라 잔업, 준비 및 정리, 대기, 교육, 훈련 시간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18세 미만인 경우 성장기에 있는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하루 근로시간을 18세 이상에 비하여 1시간 짧게 정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겠습니다. 자,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작업시간은 실제로 작업하는 시간을 말하고 작업 준비 정리 시간은 작업에 필요한 준비 정리를 하는 시간을 말하고 대기 시간은 작업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식사 시간을 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3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일은 한 주 개근 시 1일 부여되는 유급 휴일로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은 반드시 주어야 하며 꼭 일요일은 아니어도 됩니다. 단 초단 근로 일주에서 15시간 미만을 할 경우에는 유급 휴일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무일은 일반적으로 토요일과 같은 단순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휴일 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의 법정 근로시간을 알아보면 성인 근로자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한 주에 40시간, 1일 8시간이며 1일 최장 근로시간은 20시간, 8시간 곱하기 연장 12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주 최장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되겠고요. 연서 근로자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이 되겠고 한 주 35시간 1일 7시간이 되겠습니다.
1일 최장 근로시간은 8시간, 한 주 최장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겠습니다. 유해 위험 작업 종사 근로자는 하루에 6시간, 한 주에 34시간이 되겠고요. 현장 실습생은 연속 근로 기준으로 야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휴일 실습 불가가 되겠습니다. 휴게 시간은 쉬지 않고 일을 하여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휴식 시간을 주도록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나 지시나 감독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하며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너무 짧게 나누어 주거나 지나치게 길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와 가산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 한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하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야간근로라 합니다. 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 50%를 가산 지급하고 야간근로 시 22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 50%를 가산 지급. 휴일, 주후 근로자 날, 약정휴일은 근로시 50%를 가산 지급하고 2개 이상 상황이 중복되었을 경우 항목별로 중복 가산하여 지급이 되겠습니다. 휴일은 미리 일하지 않은 날로부터 정해놓은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일에 근무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 근로수당 8시간 이내 근무 시 임금의 1.5배, 8시간 이상 근무 시 임금의 3배를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휴일은 법에 의해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일과 회사의 규정 등에 근거하여 부여되는 약정휴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법정휴일, 주휴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은 제해입니다. 신정, 설 연휴 3일, 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공직선거법상 선거일과 수시로 정해지는 임시공휴일은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에서 299인 기업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5에서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약정휴일은 법정휴일 이외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일, 유급 여부 또는 약정에 따르고 공휴일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상 휴일로 지정되었다면 휴일이고 단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창립기념일,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국경일과 공휴일을 말하겠습니다. 자,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자가 허가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져야 하며 휴가 중 급여는 통상 임금이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차휴가 5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일을 했다면 한 달 개근 시 1일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매달 1일씩 써도 되고 휴가일수에 몰아서 한꺼번에 쉬어도 되겠습니다. 연차 휴가는 1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아 회사에서 촉진 조치를 취한 경우 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자,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대해서 말하면 자진사직, 권고사직, 해고, 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진사직에 대해서 알아보면 근로자는 통상 30일 전에 통보되어야 하며 급하게 그만두는 경우 30일간 무단결근 처리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둘 경우 이 점을 유의해서 퇴사 날짜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응하는 경우를 말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해고는 근로자가 먼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과 구분이 되는 개념으로 노동법상 보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30일 전 미리 해고될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그 시기를 적은 문서를 통지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퇴직금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로 시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1년에 평균 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연봉 또는 월급에 합산할 수 없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즉시 해고는 특별한 사유는 천재 사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단기 임시직 근로자, 이런 근로자로서 3개월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 근로자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 3개월 이내인 자가 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즉시 해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휴가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도 한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생리휴가는 모성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무급휴가로 매월 생리현상이 있는 날 중 1일을 휴가로 신청해야 하며 휴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휴가 사용 권리는 없겠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는 학력, 경력의 사칭, 은폐, 이력서의 허위 기재, 무단결근 등 불설질환 근무태도, 정근, 전보, 전직 등 인사이동에 관한 명령 불응, 업무상 지시 위반, 동료 또는 상사에 대한 폭력 행사, 중대한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사생활에서의 비행, 경직 금지의 위반, 사업장 내에 본래의 업무 이해의 집회, 연설 등 활동 금지의 위반, 쟁의 행위와 관련된 해고. 퇴직금 대상자는 퇴직금을 4주간을 평균하여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은 퇴직하기 전 3개월분 임금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간의 평균 임금을 구하고 계속 일한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곱하여 구합니다. 예를 들면 1년 6개월을 일했다면 약 45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32페이지 당구활동일 최저임금 주급 상한부 임금 계산하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2021년 기준으로 해서 2022년, 2024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은 2022년까지 나왔으니까 2022, 2021, 2020 이렇게 3년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서 시급, 월급, 인상률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급 8,590원에서 1일 4시간, 일주일 5일간 21시간 근로했을 경우 지급해야 될 주급. 자, 이렇게 계산하면 8,590원 곱하기 24로 계산하여 206,160원. 자, 24시간인 이유는 실제 근무시간이 20시간에서 유급 주휴, 자, 4시간을 더해야 하기 때문이죠.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2일 또는 3일만 일한 경우에도 한 주 15시간 이상 비례하여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상한별 임금을 계산해 봅시다. 수업 설명. 자, 4명에서 6명 모두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등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이렇게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233페이지 근로계약 관계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손에 넣기 위해 일을 하여 받은 대가인 임금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방법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이들을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생산수단을 가진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일을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고용해서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을 사용자, 사장님이라고 하죠.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급료 등의 보상을 지불하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근로계약이라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계약서는 근로에 대한 약속을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일하기 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두로만 합의하여도 그 자체로 유효하나 나중에 당사자 간에 입증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조건 명시와 근로계약 교부에 대해서 알아보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법 제39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정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의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들을 기록하고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와 한 부씩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비하여 미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계약을 할 수 없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빌린 돈 전차금이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 채권이 있더라도 이것을 임금에 공제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부당서약, 부당한 서약은 약속이 아니므로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근로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를 예상해서 미리 위약금을 정하거나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배상금액으로 정하는 서약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을 경영하는 담당자, 근로자에 대한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를 하는 자, 공장장, 지점장 등이 있겠습니다. 개인 사업의 경우에는 사장, 개인 회사 등,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즉 주식회사 그 자체가 되겠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경영 권한을 위임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 담당자, 법인의 대표이사, 미성년자가 사업주인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기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 일반적으로 과장이나 부장으로 불리는 사람들로부터 다만 근로자의 선발 및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면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음. 노동자, 근로자,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임금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다르지 않으나 근로자라는 표현이 성실하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 사용자가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표현인 노동자를 사용하여 한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로서는 둘 다 혼용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234페이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제6조에 대해서 알아보면 현장 실습을 받을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 실습 산업 제2장은 교육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 실습을 실시하기 일주일, 7일 전에 체결해야 하고 꼭 알아야 할 표준협약서 내용은 현장 실습 조건은 실습기간, 휴식시간, 실습수당, 수당 지급일 등 실습시간 7일, 1일 7시간 이내, 주 35시간 이내, 1일 1시간, 주 5시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고 일주일에 2일 이상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고 야간 실습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및 휴일 실습은 금지됩니다.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보상에 준하는 재해 보상이 있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부당한 서약을 강요할 때는 거부해야 하며 만약 어쩔 수 없이 서약했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부당한 서약으로 임금을 다 받지 못했을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하여 이를 그만둔 후에도 3년 이내에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부당 서약에 의해는 월 1회만 쉬도록 합의했는데 계약 무효, 무조건 주휴일이 발생하고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약정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시급을 4,500원 받겠다고 약정했는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약정은 무효가 되고 다음 근무자를 구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없는데 자 통상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 1개월 이내에 그만둘 경우 급여가 없다는데 급여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고 1일 경근 시 일당
3배 손해배상인데 손해배상 계약은 불가하고요. 식당 음식을 먹다 들키면 10배 배상, 식대에서 근무한 경우는 손해배상 계약이 불가하고요. 지각하면 벌금 만원 등 손해배상 계약이 불가하겠습니다.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을 하는 경우 현장 실습 표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현장 실습은 근로가 아니므로 공공기관, 수습기관 인정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현장 실습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회사 실습생 학교장은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 서식에 따라 현장 실습 계약을 체결해야 하겠습니다. 현장 실습 계약서에는 현장 실습 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 훈련생의 권리 의무, 현장 실습의 내용, 방법 및 기간, 시간, 현장 실습 결과의 평가, 직업교육 훈련생의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는 세부 작성해야 회사 실습생 학교장이 한 부씩 나눠 가진다. 표준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협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주된 내용은 노무의 제공 임금 청구권, 임금의 지급 노무지휘권이 있고, 부수적인 내용은 충실 의무, 직무 전념 의무, 비밀 준수 의무, 회사의 명예 손상 방지 의무, 고시 의무가 있겠고, 배려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 근로자의 생활에 대한 배려 의무, 작업장에서의 성희롱 방지 의무가 있겠고,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에는 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가 있겠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꼭 사용자와 한 부씩 나누어 갖고, 근무계약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는 최저기준 이하의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고 위약금 등을 미리 정해줄 수가 없으며, 부모님이나 대리인이 대신 계약할 수 없고, 연소자 노동의 경우 필수 서류는 부모 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상 주민등초본이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235페이지. 자, 근로계약 OX 퀴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자, 작성해야 되죠. 자, 틀렸습니다. X. 2번. 연소자의 경우 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됩니다. 자, 문서로 작성해야 되죠. O. 3번.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했으면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자, X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자, 무효입니다. 자, 4번.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자, 5조 맞습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X입니다. 틀렸습니다. 6번.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자, 5조. 자, 수행활동 자 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 보기. 협상을 통해 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보자. 이것은 우리 등교하는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7페이지에는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 자, 여러분들이 자 고등학교 졸업 후 자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한 후 자 작성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38페이지에 연소근로자 18세 미만인 자가 표준근로계약서. 자, 여러분들이 자 미성년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자 혹시나 근로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준근로계약서와 다른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자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39페이지 자 읽을 거리 모덤 타임즈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덤 타임즈는 자 근현대사를 알아보는 유명한 영화니 여러분들이 모덤 타임즈 영화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0페이지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41페이지, 자, 진로탐색, 고용관계법과 관련된 직업인, 자, 노무사에 관련한 직업이 있는데요. 자, 노무사에 관련된 직업은, 자, 여러분들이 한번 241페이지 쭉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노무사가 하는 일은 이제 간단히 말하면 노무사는 부당해고나 산재신청, 임금체불 등에 관한 노동사건을 대리하는 업무를 이제 담당하는 일이 노무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쭉 한번 다 읽어보세요. 자, 이상으로 10월 2주차 1학년 성공적인 직업생활 온라인 1차 시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가 온라인 2차 시수업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